네, 시간이 되어서 여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단체 대중소통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고 이번에 김영인사에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해요.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임정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잠깐 공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일 간담회 시기에 설명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윤석열 후보님 또 초청이 되었습니다만은 초청 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정상 어려움으로 오늘 참석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정을 좀 네, 오늘 간담회는 아시겠지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난가 싶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코로나 확산이 심해지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이런 어려움에 부딪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 속에서 대선 후보님들을 모시고 이 피해 문제, 앞으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단체 분들께서 먼저 전달드리고 후보님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이 행사가 준비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단체 연대를 대표해서 오늘 발언해 주실 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원봉 한국유흥업신중앙회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헬스장을 운영하시는 문화룡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코인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시는 장지은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이예은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울 강동구에서 여행사를 운영하시는 강순영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분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쪽을 자리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분들 시민분들 여러분들 앞자리에서 다 모시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시냐는 말씀을 드리기도 어려울 만큼 현장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치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고 정부는 국민이 맡긴 권한과 국민이 맡긴 예산으로 필요한 일들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국민 개개인들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들도 발생하죠. 그러나 그 정부의 행정 목표를 달성하거나 또는 온 국민들, 우리 공동체 필요에 응하기 위해서 특정 개인들에게 국민의 손실을 부담을 안겼다면 당연히 공동체 전원이 국가의 이름으로 정부의 이름으로 보상하고
손실을 매우 적은 것이 정의에 부합합니다. 지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코로나 방역이 전 세계에 알려질 만큼 정말 많은 성과들을 냈지만 사실 그 안에서 물론 우리 정부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해도 우리 국민들의 협력과 또 인내, 그리고 특히 골목 상권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손실 부담, 희생, 헌신이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명확한 사실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 규모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고 또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부나 우리 국가의 여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 혹시나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10대 강국을 의미하는 이 상황에서 다른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도 국가 GDP 대비 재정 지원 규모나 보상 규모가 훨씬 큰데 우리가 경제 선진국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정말로 소액의 재정 지출만 했고 또 그것도 보면 지금 당장의 현재적 어려움을 미래의 어려움으로 미루는 금융지원에 집중했던 게 분명합니다. 사실 금융지원이 가장 쉬운 일이죠. 그냥 밀어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부담할, 공동체가 부담할 비용을 빚으로 떠넘겨서 개인에게 부담시킨 겁니다. 그 밖에 이제 현금 지원으로 현실 보상을 했지만 역시 매우 부족했던 게 현실이고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좀 높여줘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지원하는 정책은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부족했다는 게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국가의 역할은 과연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정치의 역할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또 이 모든 정책은 모든 정치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국민 구성해야 되는 것이죠. 정치인의 개인적인 철학과 가치나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나 이런 건 하나의 수단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죠. 그 정치는 국민의 명령을 대신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능한 일꾼이 필요한 것이지 훌륭한 지배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들을 또 국민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내는 게 바로 정치여야 되는 것이죠. 지금의 이 위기를 넘어가는 데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또 자영업자들에게 또 힘없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대신하게 하고 고통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데 정치적 논쟁 때문에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국가 부채 논란이나 포퓰리즘 논란 때문에 시행을 못했는데 최근에 다행히 옆자리에 오시게 돼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윤석열 후보께서 50조 원 지원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께서 100조 지원하자 말씀하셨습니다. 이 100조 원을 추가 지원해도 다른 나라의 지원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100조라도 지원할 수 있다면 다행인 것이죠. 근데 이거 저희가 100% 환영합니다. 이 문제를 제안하신 여러분의 공으로 돌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합시다 했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내가 당선되는 그때가 다르다 라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그랬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도 당선된다면 하겠다 그 말을 바꿨고 정부에 그러면 지금 정부가 하도록 좀 해달라고 할 때 정부가 추경안을 내라 먼저 내면 우리가 논의해보겠다 이런 태도도 바뀌었는데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이 정말 현실적인 큰 고통을 정략적 목표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만술이나 유인술이나 이런 게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 자신들의 제안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필요한 지원을 좀 하도록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저는 뭐 여러분이 제시하신 것처럼 부분 보상이 아니라 완전 보상을 해야 된다. 또 일부만 보상받는 게 아니라 전원이 보상받아야 된다. 사후 땜빵식의 보상이 아니라 사전 보상해야 된다. 또 금융 지원보다는 재정 지원으로 재우 지원에 집중해야 된다. 라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 신념이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야당이 말하는데 야당의 성과를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야당이 말한 50조 원, 100조 원 지원을 좀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고 저도 참 무력감을 많이 느낍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국민이 원하고 야당도 말로는 하자 그러고 여당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왜 국민주권 1인 1표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행이 안 되는지 정말로 답답하고 자괴심 느끼긴 합니다만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보전되고 또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합리적인 사회로 우리가 또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조영 후보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 보상을 설명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단체 연대를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분들의 말씀을 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분의 발언을 듣겠는데요. 5분을 다 듣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질문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3분, 2분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후보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는 있는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회적 거리가 어떤 강화로 인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금지 쪽에 속하고 또 제한 것들에 강도 높게 적용을 받는 용역 음식 중앙회 쪽하고 헬스장, 그다음에 코인노래 이 세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후보님의 답을 듣고 또 나머지 2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한국 음식업 중앙회 시험동 사무총 총장님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이재명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도 많았는데 이런 자리가 늦게나마 2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안법인 한국유흥식업중앙회 사무총장 최원봉입니다. 저희 유흥업종은 지난 2년 동안 정말 지옥과토 같은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희 회원들이 정말 암묵한, 정말로 아직도 터널을 지나지는 못했지만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함을 가지고 지금까지 생활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이 생활이 비참했는지 정말 말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관을 찾아갔고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봤지만 저희 얘기에는 결코 귀담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리로 나가서 많은 기자회견과 많은 일시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들려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문을 닫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확진자는 늘어만 갔죠.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5,300명 정도 나왔던데 저희들은 200명일 때 문을 닫았습니다. 작년 3월 24일부터 국무총리 집합 공고로부터 시작해서 박원순 시장 및 또 집합금지를 내렸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집합금지와 집합 제한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저희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주만 문 닫아 주십시오. 3주만 문 닫아 주십시오. 그 희망 고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전 세계 어느 국가도 2주 내지 3주 가지고 코로나를 잡을 것이라는 그런 정부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 정부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6개월 내지 1년을 닫게끔 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준다면은 이분들이 어디 가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정부는 2주 후에는 문을 열어줄 거라는 희망을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생계를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종사하는 종사자들 급여는 계속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정비용은 계속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중기부나 기재부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고 정말 문을 닫은 집과 제한을 당한 집을 구분해서 현실에 맞는 실질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그분들은 그냥 계산법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고 저희들이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니면은 공과금이 얼마인지 아니면 관리비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직원급여가 얼마인지를 실질적으로 파악을 좀 해달라 했을 때 자기네들은 논리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논리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은 정말 암묵한데 왜 정부가 국민들을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지 저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 국민이 살아야 정부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국민은 아무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빛이 늘어난다 아니면은 위기 상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이 부채 비율이 외국에 비해서 정말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근데 그 부채 비율 갖고만 국민을 맨날 얘기한다면 국민들은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얼마나 힘든지 현장에서 좀 보라는 거죠. 탁상공론 하지 마시고. 그래서 현장에서 좀 보고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 사람들이 이해가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뭐 정의로운 사회, 그게 정의로운 사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의로운 사회는 이제 실종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후보님이 옆에 계셔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옛날 저는 후보님이 유원지 경기도 유원지 상인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면서 일을 처리하는 걸 봤을 때 저는 그때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후보님이 이번에 나오셔서 그때 그분들한테 감동을 주셨듯이 저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한테 이번에는 감동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0조, 100조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50조, 100조를 정말 유석열 후보님도 얘기했고 선대위원장님도 얘기했고 이제 후보님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돈이 자영업자 소상공인한테 정말 뭐 평등하게 나갈 건지 아니면은 많이 집합금지를 당한 쪽에 많이 정액에서 줄 것인지 아니면은 누구나 평등하게 줄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을 닫고 있는 동안에 저희 주변의 상권도 정말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저희가 나이트클럽에서나 클럽에서 하루에 손님이 7, 800명씩 옵니다. 그분들이 오시기 전에 식사를 하시고요. 들어오시기 전에 또 약주를 한잔 하시고 가시면서 식사를 하시고 또 술을 한잔 하시고 가십니다. 주변의 상권들이 다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야간에 일하신 분들 또 기사님들은 어떻습니까? 대리기사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분들 수입이 8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었습니까? 자, 국민들의 생계를 내팽개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를 향해서 그렇게 길에 나와서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시위를 하거나 아니면 기자회견을 합니다. 정말 평범한 법을 지켜가는 국민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600일 넘게 집합금지를 당해왔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에 저희들은 가장 피해를 본 게 정신적인 피해를 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동안 모은 재산이 2년 동안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건 누가 보상을 할 겁니까? 우리가 전시도 아닙니다. 시골에서 공장님, 네.
이게 충분한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또 다른 우리 패널 분들이 계시니까 이 정도는 좀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서명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후보님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현실에 맞고 형평성에 맞는 손실보상 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손실보상은 손실받은 만큼 보상을 받은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시간을 줘도 얘기를 계속 할 수 있지만 지금 다른 분들이 또 오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따가 보충 질문 있을 때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제가 또 이렇게 제한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뒤에 이제 발언하시는 분들도 그걸 감안하셔서 우리가 너무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설명으로 하시면 아마 충분하게 부모님께서 감안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헬스장 운영하시는 문화용 대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경기도 안산에서 그 피트니스 센터를 이제 좀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그 피트니스 대회들이나 아니면 보디빌딩 대회 같은 경우를 이제 기획하고 이제 주최를 하는 그런 단체의 대회장으로 있습니다. 우선 그 앞에 그 최영봉 대표님께서 말씀을 정말 잘 해주셔서 제가 이제 뭐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사실 저는 뭐 다른 업종분 대표님들도 다 힘이 드시겠지만 우선 저희 쪽 생계가 걸려 있는 이제 실내체육 쪽에 이제 좀 입장을 좀 많이 대변을 해서 좀 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큰 맥락으로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저희 쪽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영업시간 이제 단축에 대한 거에 대한 좀 불만들이 가장 컸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그거 영업시간 단축까지는 뭐 이해를 하고 계속 운영을 하고 지나왔는데, 백신 패스라는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를 받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저번에 이제 받았던 9월 달인가 받았던 이제 손실보상금이 이제 좀 저희 업종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이제 너무 적게 받았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저희 쪽 업계에서 좀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영업시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피트니스 업종은 아침 6시부터 하는 데도 있고 24시간을 하는 곳도 있겠지만, 저희 전체 회원 수의 한 60-70% 이상 이제 한 식사를 하시고 퇴근을 하시고 7시 이후에 거의 오기 시작을 하셔서 11시, 12시까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저번처럼 이제 9시랑 10시 이 두 시간대는 저희 쪽에서는 되게 큰 시간대거든요. 9시까지 제한을 해버리면은 사실적으로 8시에도 회원분들이 이제 오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이제 오지 않는다고 보면은 맞는 거고요. 그리고 10시까지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좀 운동이라도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오시긴 하시더라고요. 하셔서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파생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업종들도 있는데, 뭐 촬영을 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뭐 보충제나 아니면 뭐 카페 같은 경우도 이제 디저트 카페, 샐러드 카페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연계되어 있는 업종들까지 다 같이 이제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백신 패스로 인해서 또 다시 생긴 저희 쪽에 이제 불만적인 부분은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러 왔는데 백신을 맞지 않아서 오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생각보다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사실상 이제 시간적으로도 제한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백신 패스 때문에 또 못 오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무더기로 이제 환불 사태들이 좀 많이 일어난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손실보상금은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는 뭐 좀 많이 받은 경우도 있고 뭐 적게 받은 경우도 있는데, 저희 쪽은 거의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에서 한 2, 30만 원 사이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또 다른 업종은 뭐 1,000만 원 뭐 넘게 받은 업종도 있고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10만 원, 20만 원을 받았는데 사실상 저희가 그걸로는 제일 입 밖에 오르는 이제 힘든 점이 월세, 관리비, 그 다음에 인건비 이런 이제 고정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뭐 작게는 뭐 한 50평짜리도 있을 거고 크게는 한 3,000평 이상도 운영을 하는 곳들이 있을 건데 이제 좀 형평성이 좀 어긋나게 이제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런 이제 보상들이 저희 쪽에서 이제 월세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저희 쪽에서 좀 요구하는 방안은 이제 이 손실보상금이 이제 코로나 100조가 이제 추경이 되었을 때 저희 쪽에서도 이제 좀 손실보상금을 좀 많이 받고 싶어서 사실상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막는 거는 이제 사실상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이제 저희도 많이 동참을 그래도 최대한 하고 있으니 저희 쪽에 그래도 좀 생각을 좀 해주셔서 이제 최소한 이제 월세나 관리비 그 정도는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도 이제 보상을 좀 해주신다면은 저희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뭐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도록 저희도 이제 좀 같이 동참을 좀 많이 하려고 생각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지원 그런 부분들 애로사항들은 물론 충분하지 않지만 아마 이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아마 그 의견을 좀 나눈다고 뭐 그런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때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이제 하신 거죠. 네, 뭐 예. 주소 없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장지은 코인노래 연습장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노원구에서 코인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장지은이라고 합니다. 앞에 말씀하시는 분들이랑 너무 겹치는 사항이 많은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제가 괴로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리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코인 노래 연습장은 작년 5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집합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입이 영위 상태에서 매장 임대료, 전기세 등 고정비 지출을 위해 대출을 받았고 지금 현재 이자와 원리금을 매달 100만 원 이상씩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아닌 금융지원 형태의 대출이다 보니 이것 또한 가게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버텨왔지만 11월 위드 코로나로 저희가 한낱 희망을 가졌고요. 사실 매출도 좀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또다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현재는 매출이 반토막난 상황이고요. 매장 임대료 등 고정비와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 나가야 할지 지금 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런데 이제 후보님께서 공약으로 말씀하신 한국형 PPP는 저와 같은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선지원 후정산 개념의 한국의 PPP의 금요를 50조, 100조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어느 금액으로 보고 계신지와 둘째, 선지원 형태로 받은 금액에서 고정비 부분, 임대료, 인건비 등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무이자나 기간 연장 등 자영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코인 노래 연습장을 비롯해서 식당, 카페 등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곳이 많은데 현재 상황에서 방역 패스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이로 인한 매출 감소와 접종 완료를 확인하는 인력을 따로 배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영업자의 운영 형태 변화에 대한 고려나 배려가 없는 또 다른 영업 제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황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까지 적용하면 추가적인 매출 감소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업종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개념이 아닌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피해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네, 세 분이 말씀하시면 제가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매우 안타까운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겠냐는 보상 또는 지원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할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저기 헬스 하시는 문화룡 헬스장 하시는 분께서 헬스장에서 좀 지원을 많이 받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이게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방역을 강화하면은 최소한 10단위 이상의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3조 2천억 가지고 한 업소당 100만 원 지원을 했더니 결국은 지원하고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과연 지금 현재 50조 원, 100조 원 지원을 야당이 말을 놓고 지금은 본인들이 당선되면 하겠다고 지금 말을 바꾸고 있어서 과연 실제로 가능할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노력도 빈말로 끝나지 않고 그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 아까 대체적으로 대화가 말씀드렸는데 부분 보상이 아니라 전부 보상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피해자들의 모든 손실을 100% 보존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된다. 온전한 보상. 그다음에 꼭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나중에 그 채워주는 방식으로 죽은 다음에 음식 공급 다음에 비슷할 수가 있다. 사전 보상하자. 사후에 정상하자. 아주 금융 지원으로 때우기보다는 재정 지원을 통해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자.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매출을 올려주는 것이 당장 현금 주면 순환도 안 되는 그건 죽은 돈이거든요. 현금으로 지급하면 안 써버리니까 죽은 돈인데 매출을 지원하면 살아있는 돈이 돼서 그게 우리 승수 효과로 실제 효과는 몇 배로 늘어나죠. 그런 방식을 동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미리 드렸고요. 아까 이제 최원봉 총장께서 100조, 50조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지금 말씀하신 나영 회장님도 보상이 좀 더 많아졌으면 더 좋겠다. 본인들 정도 이런 얘기나 우리 장지근 노래방에서도 도대체 얼마나 보상한다는 거냐. 이거는 총액이 대체적으로 정해지는 구체적 지원 방법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건 이해관계도 충돌하고 그래서 그걸 미리 정해놓는 아무 의미가 없죠.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얼마를 하느냐가 정해지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금융지원 내 2차 보전을 해줄 거냐, 이자를 해줄 거냐, 아니면 기존 채무 금융지원 저희가 공약한 것 중에는 이미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늘어난 부채를 상환해주는 방법, 그러니까 면제해주거나 탕감해주는 방법도 강구해 된다. 그 사이에 늘어난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일부 지금 거의 망하거나 이런 경우는 채무 조정도 고려해봐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PPP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만 적용할 거냐, 그 이전의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감면을 해줄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죠. 그다음에 그러면 재정 지원을 현금으로 직접 피해 지원을 할 경우에 뭐 지금처럼 최하한을 10만 원 이렇게나 세번씩 올렸지 않습니까? 제가 뭐 강력하게 주장해서 좀 올렸는데 하한선은 어떻게 할 거냐? 영업 손실률을 뭐 80% 할 텐데 100%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영업 손실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 자체가 줄어들어가지고 인건비나 월세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매출 자체가 손실이 아니냐? 그래서 영업 이익을 가지고 하네. 그럼 매출 자체를 보전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좀 지난 다음에 얘기했지만 살아남게 하려면 이제 마중물이라도 좀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얼마를 할 거냐, 이런 문제는 일단 하느냐 마느냐, 얼마를 할 거냐를 정해지면 그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 백조를 어떻게 생각할지 내부적으로 짜는 건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근데 그 무슨 의미가 있냐? 대외적으로 발표하면 꼬투리만 잡힌다. 그걸 가지고 뭐 이거는 옳으니 저건 그러니 이거보단 저걸 해야 되니 왜 이쪽에 많이 하고 저쪽은 적게 했냐고 싸움만 나가지고 결국 안 할 이유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대외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오전에 오기 전에 저희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다만 어디를 얼마를 이거는 지금 상태를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다음에 백신 패스 문제. 백신 패스 문제는 백신 안 맞은 사람을 제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백신을 맞아야. 사실 지금 이제 젊은 세대 중심으로 주로 안 맞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들은 걸려도 위험성이 없거든요. 젊은 세대들은 본인들은 걸린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니까 문제는 그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마구 옮긴다는 거죠. 학교에 옮기고 부모하고 가족들한테도 옮기고 근데 그 사람들은 피해를 입죠. 그래서 이 본인한테 직접 걸려도 피해가 없으니까 나는 백신은 안 맞겠다라는 게 꽤 있어서 그 일종의 인센티브 또는 뭐 그 페널티 이런 비슷한 개념으로 맞은 사람은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지만 안 맞은 사람은 일정제를 가한다고 하는 게 피해가 오기는 완전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데 이제 이런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건 결국 이제 정책 결정에서 선택하거나 조정하는 문제라서 제가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데 하여튼 지금 이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을 올려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감염 속도도 빠르고 본인은 별로 피해가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많이 옮기죠. 근데 이걸 또 방치하면 이게 숙주가 돼버리거든요. 이걸 전혀 방치해야 될지 하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소재 같습니다. 대출금 부담 기존의 대출금 부담 얘기를 장기현 원장이 해주셨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탄감도 저희가 정책 안으로 지금 제시해 놓긴 했습니다. 제시해 놨고 문제는 이제 총액으로 재원이 확보돼야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책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후보님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아마 그 손실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남은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카페를 운영하신 이혜원 대표님, 우리가 이제 시간이 돼서 이 두 분 5분 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25살 이예은이라고 합니다. 앞서 제가 이제 생각해왔던 말들을 많은 대표님들이 먼저 해주시고 또 이재명 후보님도 이미 알고 계시고 많이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서 다른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은 조금은 미리 많이 해결이 되었는데요. 우선은 한 가지 그냥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좀 백신 패스에 대한 그런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20대 청년이기도 하고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제 어르신들, 이제 40대, 50대 이제 손님들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백신 패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듯이 20대 친구들은 어떻게든 조금 더 놀고 싶어서라도 백신을 미리 맞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것이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백신을 다 미리미리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근데 오히려 현장에서 백신 패스를 확인하고 돌아가시는 손님들은 40대, 50대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안 오는 것보다 어르신들이 와서 이제 안 맞은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안 된다고 설명을 드리면 그걸 되려 이제 사업주들한테 화를 내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걸 안 된다고 한 게 아니고 다 같이 지키자는 방역 지침인데 그거를 오히려 왜 안 되냐 아니면 따로 앉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자꾸 피해가려고 하면서 저희를 더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백신 패스의 그런 장점도 있지만 그런 좀 안 좋은 어려운 부분들도 한 번쯤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11월이 일상 회복의 첫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지쳐있던 것들이 조금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손님들이 조금 늘어나나 체감을 하기도 전에 바로 방역 패스가 그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또 9시 시간 제한이 생기면 매장이 그 시간까지 북적이다가 영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헬스장과 비슷하게 저녁 먹고 손님들이 시간이 애매하니 오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방역적인 입장에서는 물론 빠른 귀가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아예 저녁 시간 전체가 영업 제한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업종들은 그 저녁 시간대에 고용하고 있던 직원들을 전부 그만두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앞에도 그 2주, 3주처럼 그런 식으로 단계가 적용되다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 확실하게 이제는 지금 일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다른 데를 알아봐라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다음 발표까지만 기다려보자, 어디 가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줘 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계속 고용을 미루고 있고 그 친구들도 방황을 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저희도 아니면 그 친구들을 어떻게든 붙잡고 싶은데 고정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이미 이제 그 친구들을 어쩔 수 없이 미안하지만 다음 발표까지 기다려보자 라고만 하면서 미루다가 결국에는 미안해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인건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많은 이제 대출을 받아왔었는데요. 이 대출도 기존에는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명목하에 받는 대출도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기존의 그 신용도 자체도 그런 다른 이제 안정적인 고정이 있는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들보다 신용도가 낮다 보니까 대출의 이제 한도 안에서도 그 일부만 받는 상황이고요. 이 와중에도 밀린 임대료만 겨우 보태고 있다 보면은 이제 이자만 겨우겨우 내고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손실보상이랑 뭐 재난지원금이 들어와도 정말 그거는 한 달 임대료에 정말 그 일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체가 되는 것도 겨우겨우 다른 은행을 또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코로나가 당장 끝난다고 해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잘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아직은 그 PPP 제도가 언제 도입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대출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영업자들은 투자 목적이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이제 운영 자금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완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팬데믹 이후의 신용도 하락이라던가 연체 같은 것 그리고 원돈 상환에 대해서도 그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 대표님 청년 우리 창업자이신데 정말 사회에서 창업을 해서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아마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사실 이번에 직접적인 영업 제한이나 금기를 정하지 대상은 아니어서 이거는 손실보상 적용 대상에도 빠져 있습니다. 여영업이죠. 근데 가장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에 큰 또 피해를 입은 업종이 되겠는데요. 강순영 대표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구에서 조그만하게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기도 하고요. 대한중소여행사 연결하는 500개 업체가 같이 있는 여행사 단체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업종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얼마 전에 일상회복대출이라는 금융지원에서도 빠졌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한 거 아니냐는 항의를 들으시고 어찌어찌 일주일 후에 다시 넣어주시기는 하셨는데요. 손실보상도 안 되고 금융지원에서도 제외될 만큼 여행업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경영위기라는 그 업종 카테고리에 들어있기는 한데요.
사실 저희가 체감하는 거는 경영 파탄입니다. 탈퇴 바꿔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매번 여행업과 공연업은 힘드니까 우선 지원해주겠다는 말씀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번 이상 하셨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 음식점 사장님들도 그렇고 인이용업계 사장님들도 그렇고 다 힘드시죠. 근데 저희 여행업은 안 힘들까요? 저희 매출이 90% 하락했습니다. 보통 이제 기업이 힘들 때 그 사업주가 매출이 마이너스 15%만 돼도 고용유지라는 지원금을 국가에서 줄 정도로 심각하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매출이 90% 하락이에요. 비행기가 안 떠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식당에 4인 이상 같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패키지 무게도 클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일을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행정 조치를 못 받았다고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과연 저희가 정말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이 맞는지 지금 여기 먼저 말씀해주신 대표님 뜻에서는 손실보상금을 조금 더 받기 위하여 아니면 매출을 50% 하락을 하여 이렇게 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너무 부럽습니다. 그것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또 업종이 여행사다 보니 가족 경영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족 경영이 많은데 그 가족들은 지금 다른 일들을 할 수밖에 없고요.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 퇴직금은 아니고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가정도 파탄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정말 여행업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가 없을까요? 받을 수 없는 업종일까요? 가장 속상한 건 살펴주지 않음에 버려졌다는 그런 느낌이 가장 더 힘듭니다. 온전한 보상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는 온전한 보상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손실보상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앞뒤 딱 맞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행업은 없었습니다. 처음 저희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들도 국민이니 손실보상이 꼭 들어갈 수 있게끔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대표님에 대해서 뭐 정리삼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쉬운 거는 저는 현재 상태로는 아무 권한도 없는 실업자에 불과하다. 뭐 경기도지사라도 하고 있을 때는 경기도 예산과 뭐 권한으로 조금씩이라도 중앙회장 계시는데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어딘가에 요청하고 어딘가에 건의하고 뭐 그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참으로 가슴 아프고 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창을 했다고 이혜원 씨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강순영 우리 행복하시는 강순영 씨도 실제로 피해를 입은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아무런 지원도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안 되는 거죠. 매우 부당하죠. 매우 부당하고 일단은 정부의 직접 명령에 의해서 직접 피해 입은 쪽은 더 확실하게 또 정부 조치에 의한 피해니까 그건 손실보상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간접적 피해라서 대상이 안 되는 점이 얼마나 가깝겠냐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이현 씨는 사실 이제 나이가 젊고 사실 초년생이다 보니까 첫 사업에서 엄청난 부채를 정당하고 만약에 파산하게 될 경우는 신용불량에다가 그 부채 문제 정리를 잘 그렇게 안 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재기하는데도 매우 여러 가지 장애가 될 거라서 아마 매우 암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고쳐야죠 우리가. 한번
한번 망하면 다시 일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 분위기도 문제고, 특히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서 빚이 늘어났거나 파산을 했다는 건 사실 우리 국가 공동체가 책임져야 될 일이죠. 제가 예를 하나 들고 싶은데, 우리가 이런 비슷한 위기를 한때 겪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IMF 위기입니다. 외환위기 때 정부에서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대개 국가 총생산이 600조가 안 될 때였을 겁니다. 580조. 그때 IMF 극복을 위해서 국가 재정을 얼마 투자했냐면 169조 원을 투자했어요. 169조 원이니까 30% 정도, GDP의 30% 투자한 겁니다. 그럼 아직도 60조 원 정도를 회수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국가 총생산의 얼마 정도 한10% 회수를 못한 거죠. 다 없어진 거죠. 그때도 우리 국민들은 아무 혜택도 못 받았고, 그때 살아남은 게 금융기관들입니다. 근데 금융기관들이 올해 그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전 세계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만 유독 금융기관들의 영업이익이 18%가 늘어났다고 해요. 몇 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이 어려움을 이용해가지고 그 이자 장사를 잘해가지고 거기 돈을 벌어버린 거죠.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통받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누군가 돈을 벌었던 거죠.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IMF 때 투자된 그런 현재도 회수하지 못한 60조 원, 그때 경제 규모로 따져서 10%. 우리 경제 규모가 1960조니까 10% 하면 약 200조 정도 되는데, 다른 나라들이 대개 이 정도 지금 이상 한 2배 정도 한 것 같은데, 50조, 100조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 눈에 눈물 나게 하고 정치적으로 누군가가 덮지 않을까 싶어서 말했다가 취소해버리고 미루고, 정말 이게 과연 정치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님, 김종민 총괄선대위원장님 말만 하지 말고 이예은 씨 좀 눈물 흘리지 않게 좀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본인 주머니 털어주라는 거 아니잖아요. 정부가 우리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국민 전체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자는데, 본인 개인 비용도 아니고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여야의 주요 대선 후보가 합의해서 또는 여야 선대위가 합의해서 여야 당이 합의해서 하면 정부가 반대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좀 빈말하지 말고 진지하게 국민들의 고통과 이 현재의 어려움을 벗어나는데 성실하게 좀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주최 측 여러분들, 제가 옆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말씀하시는 거 너무 가슴 아프네요.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의 우리 대표님들의 말씀에 후보님께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마 지금 말씀 나눈 것들을 조금 이제 제가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은 이제 손실보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효과 있는 손실보상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신용도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신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들, 금융지원 부분에 있어서 특히 선후금융지원 부분을 강화되는 부분하고, 특히 지역분들에 대해서는 지역 신용보증기금들이 좀 더 많이 확대돼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걸 계기로 좀 더 잘 구축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그래서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형 TPP 문제, 지금 사실 소상공인 문제는 지금 갈수록
고용이 있는 소상공인에서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지금 확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형 PPP에서도 특히 이제 소상공인 고용 유지와 연계된 어떤 그런 제도로 잘 발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공동 성명 낭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 공동 성명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님과 피해자 단체 대표의 서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명식에 앞서서 공동 성명서를 이예원 대표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 공동성명서 제20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단체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신속한 회생을 위해 상을 협력하고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다음 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50조 원 및 100조 원 보상과 지원을 약속한 만큼 이를 위한 추경을 즉시 추진함으로써 약속 이행에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하나, 손실 보상과 지원은 방역 강화, 방역 패스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고 방역 패스를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업장에서 이행이 가능하도록 인건비와 장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하나, 손실보상금은 실제 손실과 피해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여 현실적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임대 파업금지 영업 제한 업종의 손실보상금은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 인원 제한 업종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한 피해 업종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하나, 경영 악화와 폐업 위기로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켜내기 위한 폐업 방지 대책과 매출 회복 조치를 시행하며 폐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되도록 노력한다. 하나, 이재명 후보와 피해단체 연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보상과 지원을 위한 공동의 약속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 노력한다. 2021년 12월 20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단체 연대 대표 장지은, 문하룡, 이예은, 최원봉, 강승영.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님과 피해단체 연대 자, 정면 한번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앞에 자리에 계셨던 장영 대표님들하고 또 의원님들 자, 사인하신 분 내리셔도 되고요. 다 같이 기념사진만 촬영하겠습니다. 자, 충분히 넓습니다. 한 줄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넓습니다. 네, 좋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자, 우리 힘내라는 의미로 화이팅 한번 할까요? 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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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